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유플라임에 관련되는 미국 진출은 이상 없다, 이런 어떤 주주 레터가 있었고요. 그래서 5월까지 FDA 허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오늘 뭐 강보 앞세입니다. 근데 15만 원은 못 넘었죠. 장중에도 14만 9,800원 정도까지 흐름이 있었고, 그나마 이제 장중에 14만 7,400원까지 내려갔다가 오후장에는 그래도 올라가서 일단은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장중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번 주 들어서는 월요일이어서 또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이제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일단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떤 변심, 락바튼 가격에서도 오히려 파는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일단 36,000주 정도 넘게 일단 매수를 했는데, 기관들은 오늘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은 이제 계속 이제 뭐 매수 강도를 15만 원대 뭐 부근에서는 계속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도 5.11.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에이덱스 지표가 계속 이게 강하게 올라간다는 말은 하락의 세기가 좀처럼 지금 반전세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죠. 반전세라고 하는 말은 최소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있었으니까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좀 싸면 양봉이 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이번 주에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이 나타날지 여부가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어떤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90, 제약 같은 경우도 1.36%, 시장 대비 가장 부진한 어떤 이 제약바이오에서도 가장 안 좋은 어떤 흐름의 어떤 대형주 흐름들을 셀트리온 그룹이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뭐 기사를 좀 보면요. 뭐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 휴미라 관련되는 그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왜 이렇게 허가가 빨리 안 됐냐, 요에 대한 어떤 해설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이제 2018년도에도 이 트룩시마나 호주마의 어떤 미국 승인을 앞두고 FDA로부터 워닝 레터를 한번 받았던 적이 있고, 그 결과로 이제 이 VAI, 요걸 이제 뭐 적격 승인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요. 그래서 뭐 업체 스스로 이제 관리가 가능한 어떤 기준을 하면 이제 미국 내에서 뭐 이 판매가 가능한 어떤 수준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5월까지 이제 완료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7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유플라이마 판매가 이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떤 절차를 빠르게 좀 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완제를 담당하는 해외 완제 의약품 제조소에 대해서 이 FDA 현장 이제 온사이트 실사에서 지적 사항을 받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제조소의 어떤 조치 제실사를 통해서 이 FDA 확인이 이제 뭐 필요했던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나름 이제 해결된 어떤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FDA 협의를 통해서 5월달까지는 완료하는 것을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5월달까지는 이제 확인이 되고, 뭐 7월달에 이제 판매가 가능한 어떤 수준인지, 이게 일단 뭐 가장 일단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플라이마 FDA 승인 지연이 바이오시밀러 산업 리딩하는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기술력은 무관하다. 그래서 해외 완제 제조소의 상황에 의한 거기 때문에 요렇게 뭐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셀트리온이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도 중요한데요.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주가 부양이 안 됐던 부분이다. 결과적으로는 이 캐시카우의 흐름들은 이제 이전만큼 이제 시장이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쪽에서 어떤 직판을 통해서 이 블록버스터의 어떤 만료에서 특히나 이제 뭐 휴미라라든지 이 어떤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원체 좀 크죠. 근데 이제 뭐 1월 달에 암제네 암제비테가 출시되고 나도 크게 지금 이때 뭐 성과가 두드러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 바이오시밀러, 특히 이제 자가 면역 질환하고 이제 항암제 그
항암제에서 바이오시밀러하고 조금 다르긴 다른데요. 전통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어떤 의약품을 많이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상황은 좀 달라져 있습니다만 이 당장에 뭐 이 바이오시밀러 나온다 해가지고 휴미라가 급격하게 뭐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건데요. 예, 요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시장이 이제 조금씩 이제 잠식은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거하고 좀 다른 어떤 상황에서 신약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회사가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원래 이제 뭐 CMO로 시작했다가 CMO로 해도 돈은 벌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계속 이제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이제 비즈니스 구조를 뭐 했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2013년 성공하면서 한 10여 년간 뭐 매출액도 2조대까지 올려놨는데 이거로 이제 계속 갈 때 어떤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과거만큼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신약 개발을 뭐 해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회사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 되면 이제 구체적인 어떤 임상에 들어가는 이제 신약 후보 물질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영국의 익수다라든지 피노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이중항체 쪽은 AB 프로 그다음에 이제 경구용 쪽은 이제 라니 쪽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뭐 mRNA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이제 결과를 낼 만한 부분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 근데 주요한 부분은 결국 ADC 쪽이죠. 왜냐면 기존에 이제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항암이라든지 자가 면역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ADC니까 뭐 요렇게 일단은 중심을 내면서 오픈 이노베이션 입장에서 이제 빠르게 이제 후보 물질을 해서 진행을 또 이제 할 걸로 일단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C 시장 자체가 사실 이제 뭐 지금 FDA 승인 과정에서 이게 몇 개 되지 않습니다만 좀 주춤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이치 산교의 그 에너투의 어떤 성공으로 이제 글로벌 빅파마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쪽이 하나가 또 ADC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ADC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구조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 링크 기술이라든지 뭐 페이로드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타켓을 얼마나 좀 정확하게 하면서 문제없이 가서 이 약효를 하는 이 새로운 어떤 모달리티 관련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많이 이제 했는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를 지나고 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블록버스터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먹혀들고 있는 시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신약 개발의 중심 라인은 일단은 ADC다. 과거에도 이제 셀트리온의 연구소를 통해서 ADC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분야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집중적으로 조금 이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장 또 이제 이 제형에서 중요했던 부분이 SC 제형도 있습니다만 이 경구용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관심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스텔레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라니 쪽과 이 뭐 개발을 착수한 상태니까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고요. 이중항체는 이제 뭐 면역관문 억제제와 뭐 카티라든지 이런 어떤 기전들이 ADC하고도 이제 다 이제 플랫폼으로 비슷한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도 뭐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셀트리온의 어떤 CMC 관련된 어떤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포텐셜.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의 어떤 가치들을 시장에서는 지금 주가에서는 전혀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시너지가 나중에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때 레키로나 어떤 개발과 같이 신약 개발의 어떤 이 가능성을 이제 보여줄 때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이 바이오시밀러의 캐시카우와 신약 개발의 어떤 모멘텀을 이제 주가를 준다면 장기적인 어떤 부분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걸로 지금 구조는 계속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캐시카우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올해 내년에는 결국 미국 직판에서의 어떤 휴미라의
시밀러인 유플라이마와 램시마에 쓰십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7월 달에 경쟁사와 더불어서 판매가 가능한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PBM 쪽으로 어떻게 등록을 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사 대신해 가지고 처방약 목록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사보험의 이 PBM 구조가 가장 좀 크죠. 그래서 이제 PBM 쪽에서도 FB가 좀 조치를 해놓은 상태고 여기에서 이제 선호의약품 등재를 어떻게 이제 빠르게 해주느냐, 요게 이제 미국 시장에 어떤 진입하고 과거에 이제 램시마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많이 이제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부분들의 어떤 발빠른 대응을 좀 기대해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바이오 에널 쪽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뭐 하나의 뭐 선민정 지금은 이제 삼성 쪽으로 뭐 가 있는데 그리고 뭐 오백룡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스타 이제 애널리스트가 많이 있는데 뭐 이 호혜민 키움증권의 연구원도 뭐 나름 이제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헤드라인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바이오 쪽이 지금 거의 연차로는 3년째 지금 부진합니다. 중소형 이제 종목들은 자금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좀 부진한데요. 이 3년 연속으로는 이제 안 좋았던 적이 없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올해 들어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금리 때문에 많이 빠졌던 성장주에서 낙폭 과대 종목들이 올해 1월달, 2월달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유독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도 성장주로 많이 빠졌는데 시장에서 극심하게 소외를 보고 있죠. 셀트리 주가를 보게 되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작년에 안 좋았을 때 일라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만 치료제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 미국의 또 대형주는 그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좋을 때는 미국을 못 따라가고 안 좋을 때는 미국을 따라하는 어떤 지금 제약 바이오 흐름인데요. 그래도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플라이마라든지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하면 지금 뭐 2조대 흐름들이 향후에는 3조에서 5조로 갈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을 가지면서 이 신약 개발 관련되는 모멘텀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흐름에서는 또 한 번의 웨이브를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어떤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보면 지금 어떤 주가는 굉장히 뭐 싼 어떤 국면입니다만 시장이 일단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 주가에는 반영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그런 곳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수급 이수인데요. 자, 다음 주에는 일단 외국인들 어떤 매수세와 이번 주에도 많이 팔았던 기관이 어떤 매수가 전환이 되는지 자, 이 부분들을 또 확인해야 되는 국면이죠. 그래서 15만 원대 이 가격을 올라와서 5일선 부근에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참조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